안녕하세요. 전두쌤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지내셨나요? 연휴가 되면 저도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업로드가 좀 이번 주는 좀 늦어졌는데 늦어진 만큼 더 좋은 주제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썸네일 제목에서도 이제 보셨듯이 정답집에 대한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수학 문제집에 정답집 또는 해설집이라고 하는 요 정답집을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줘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이제 되게 종종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집을 아이에게 주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요 욕구를 답을 베끼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집이 아이 손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가 이제 약간 유혹을 느끼고 답을 베낀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답집은 엄마가 따로 보관을 하시고 채점 같은 것도 좀 엄마가 따로 해주시고 이제 아이가 모른다고 질문을 하면 그때는 엄마가 이제 엄마가 해설지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엄마가 다 끼고 도와줘야 될 수는 없는 일이죠. 이제 그러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욕구도 좀 참아낼 줄 알고 나의 이제 공부의 필요성도 좀 느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집을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만 한다면 얼마든지 굉장히 좋은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답집 또는 해설집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설지를 활용하는 경우를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부류는요, 해설지에 도움이 없어도 내가 따로 질문을 할 선생님이나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질문을 할 대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정답집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저는 해설지의 해설을 참고하기보다는 질문을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해설지라는 게 저도 이제 교재를 집필을 할 때 해설지에는 물론 우리가 교육과정에 맞는 제대로 된 모범 답안을 실어 놓게 되어 있어서 올바른 풀이법이 정답집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교재를 집필을 할 때 이 정답집의 분량이 무한정 막 아무렇게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재들마다 해설지에 정해놓은 분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풀이를 담을 때 올바른 교육과정에 맞는 풀이를 넣긴 넣지만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자, 이런 풀이를 왜 이렇게 풀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추가적인 이야기 내용들은 담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교육과정에 맞춰서 그 문제에 가장 적당한 풀이 방법을 모범 답안으로 실어 놓긴 하지만 왜 이런 방법이 사용됐는지, 왜 우리가 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풀이법인지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주어진 풀이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러한 풀이법을 썼을까라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주어진 해설집의 해설을 보고 이해를 하기보다는 일단 질문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이나 이제 엄마에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의 실마리나 이제 그 해결해야 되는 이유, 왜 내가 이런 방법을 이 문제에는 이런 해결 방법을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 정도를 던져주시는 방법을 학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들을 질문을 하고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환경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주변에 선생님이 안 계신다거나, 이제 학원에 도움 받기가 힘들거나, 이제 엄마나 부모님이 바쁘셔가지고 아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어려운 경우에 아이에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해설지를 주고 네가 한번 이해를 해봐라고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이럴 때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설지를 주긴 하지만 올바른 해설지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한 번씩들 꼭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 방법대로 해설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이제 해설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 올바르게 해설지를 활용하는 법,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내가 해설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풀이를 전체를 다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 정도만 내가 힌트를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풀이를 한번 접근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무조건 내가 모른다고 해서 막혔다고 해서 바로 해설지의 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문장이나 뭐 두 번째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해설지에서도 해결 전략이라고 해서 풀이가 시작되기 전에 생각의 아이디어를 먼저 던져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보조 설명이나 해설지의 시작 부분이나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해결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딱 아이디어를 얻고 그 다음엔 다시 해설지를 덮고 네가 한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도록 노력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내가 문제를 풀어서 맞췄어도 내가 푼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확인을 하는 용도로 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고 그냥 답이 맞았으니까 끝 이렇게 하고 넘기기보다는 해설지의 모범 답안들을 보고 내가 이렇게 모범 답안으로 제시된 이런 풀이 방법으로 제대로 풀어서 맞았는지 아니면 내가 푼 풀이 방법과 모범 답안이 좀 다르다면 나와는 어떤 방법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비교 분석하는 용도로 해설지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설지의 도움을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래도 너무 어렵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너무나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이제 그럴 때는 해설지의 도움을 받아서 해설지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가 됐다고 해서 이 문제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이해를 한 것과 수학 문제를 내가 풀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 부분도 꼭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서 이해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시 해설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네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다 맞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고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올바른 해설지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초등학생들인 경우에는 그 두 개의 차이를 실제적으로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해도 이해가 됐으면 아,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기 되게 쉬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고 해설지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거는 네가 제대로 안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주어진 해설을 보고 이해를 한 거지 수학 문제는 네가 직접 풀어서 제대로 네가 알 때까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 해설지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